대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저렇게 찢어지다. 저렇게 넓었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갈갈이 쪼가리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유럽 국가들과 중국이 무역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할 저 실크로드. 저 실크로드 톨비 받으며 무역의 요충지였던 오스만 제국. 그러나 14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유럽 국가들의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에게 니들 낙타 안 탄다면서 배 타고 무역한다면서 쌩까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인정해주던 오스만 제국, 즉 자신들이 오스만 제국의 국민이지만 그럼에도 오스만 제국과 다른 자신들만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이 훗날 오스만 제국 물국력되자마자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 최강의 군대였지만 나중에는 고인물되어서 오지게 완장질하며 사람들 삥 뜯던 예니체리들까지. 수많은 고위공무원들은 이미 부패의 온상이었고 오스만 제국 지방영주들도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헤쳐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에 살던 수많은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넘나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슬람 샤리아법을 깨부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혁조차 반대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라든 진짜 앞뒤 동서남북 다 고구마로 틀어막힌 것 같았다. 오스만 제국. 나라는 이미 개판된 상태였으니 식민지의 환장해 있던 서구 열강들이 눈독을 안 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구 열강들까지 들어와서 오스만 제국 경제까지 쥐락펴락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군부 쿠데타까지 일어나서 오스만 제국 황제는 허수아비까지 되어버립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의 실권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국방부 장관 이스마일 엠베르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줄 탔다가 독일과 함께 나라가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사실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 들었던 이유는 좀 따로 있었는데 1800년대 후반 나라 개판된 상태에서 오스만 제국은 나라 갱생시키려고 당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법, 제도부터 군사력까지 프랑스, 영국 따라하면 자기들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오스만 제국에게 빨아먹을 것 다 빨아먹었던 영국, 프랑스. 굳이 구태여 이제 빨아먹을 것도 없던 오스만 제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서 쌩까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유일하게 독일이 오스만 제국에게 손을 건넨 겁니다. 사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 식민지 별로 없던 국가였습니다. 즉 뒤늦게라도 식민지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 나라 오늘 내일 하던 오스만 제국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들도 빨아먹을 것들 빨아먹으려고 손붙잡아줬던 겁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뭐였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개박살났던 국가였던 거죠. 그렇게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함께 요단강을 향해 달려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예 나라가 저렇게 갈갈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 넓었던 영토는 저렇게 쥐꼬리만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많이 살던 쿠르드족이라는 민족들에게 저렇게 나라까지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쪼가리 나서 오스만 제국은 울상이었지만 한편으로 서구 열강을 비롯해서 오스만 제국에 원래 살던 독립을 원하던 민족들은 파티 오브 파티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의 민중의 분노는, 아니 오스만 제국에서 터키 민족들의 분노는 모두 서구 열강 100%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얘기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터키 민족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서구 열강들 같은 깡패들과
무능한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오로지 우리 터키 민족들만 위대하고 오로지 우리 터키 민족들만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최초의 언어가 바로 터키어라는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위대한 터키 민족들이 다시 나라를 회생시켜야 한다며 무능한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황제 메흐메트 6세를 끌어내리려고 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나라 오지게 쪼만해졌던 오스만 제국. 당시 오스만 제국 황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나라 쪼만해졌는데 터키 민족주의자 얘네가 난리쳐서 혹시나 유럽인들 다치면 그나마 남아있던 저 영토까지 작살날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오스만 제국 이집트 지역에서 영국인이 다쳤어. 그걸 명분으로 영국이 이집트 덥석 먹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메흐메트 6세는 한 장군에게 저 발란다 조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점에서 효기심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농민들 다 조지라던 조선이 오버랩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메흐메트 6세가 국민들 조지라는 오더 내렸던 그 장군, 터키 민족 애국자들을 조지라는 명령을 어떻게 듣냐면서 터키 민족주의자들과 터키 민족 민중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메흐메트 6세 황제를 끌어내렸던 장군, 그 장군이 바로 터키 여행 가면 길 가다가 오지게 자주 보이는 양반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였습니다. 그렇게 아타티르크 장군은 수많은 세력을 모아서 우선 왼쪽에 원래 오스만 제국 영토를 빼앗았던 그리스부터 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이슬람이 아니라 정교회를 믿는 지역이었으니 당시 이슬람 믿고 서양 조지자던 터키 민족주의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타겟이었으니 말이죠. 실제로 아타티르크 장군은 그리스를 개박살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당시 아타티르크가 아무리 전략 전술을 잘 알던 군인이었어도 서구 열강들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개박살나서 나라 박살났는데 또 전쟁 일으킨 아타티르크, 즉 당시 그 행동은 서구 열강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박살낼 수 있던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젖터지자마자 그리스는 수많은 서구 열강들에게 아타티르크 쟤네가 우리 건드렸다면서 가만둬선 안 된다며 지원을 빨리 요청하는데, 그런데 운수대통하게도 서구 열강들이 그냥 냅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아타티르크가 난리쳤던 시점은 1920년대 초반, 즉 수많은 서구 열강들은 1차 세계대전 터진 이후 나라 복구하기에도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갔다가 우리 아들 우리 아빠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전쟁 났다며 끌고 간다는 것은 자기들 나라에서도 국민들 난리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 아팠던 서구 열강들은 터키 아타티르크에게 그만 개겨라,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의미에서 로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나라 점차 박살나던 시점에서 운수대통 타이밍에 일으킨 아타티르크의 공격. 그렇게 아타티르크 덕분에 거의 사라져가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서 현재의 터키 공화국 영토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에 가보면 정말 길거리에 아타티르크 동상부터 사진까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타티르크 덕분에 지금의 터키를 그나마 지켜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거 오스만 제국의 군인 명장이자 터키 공화국 초대 건국자이자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원래 그의 이름 뒤에 있던 저 아타티르크는 1934년 터키 국회에서 만든 터키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칭호입니다. 터키 사람들에게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는 애국자이자 영웅이자 국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애국자이자 영웅이자 국부인 아타티르크, 그러나 그에 의해 만들어진 터키 공화국에 더 이상 소수민족은 없었습니다. 터키 영토 내에는 모두 터키인이며 쿠르드족을 포함한 그 어떠한 소수민족도 존재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어떠한 민족이든 입 다물고 살아라.
교청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